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이네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x제곱, 루트 x제곱 빼기 x,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인데.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니까요. 다루는 요령에 맞게 맞추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빼기 x 유리화하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유리화를 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다음에 더하기 x 분의 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빼기 x제곱 이렇게 지워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무한대분의 무한대 최고 차항의 계수가 루트 x제곱 x죠. x 그 다음에 여기 ax 그래서 요 극한값이 분모는 1 더하기 1 여기는 a 요 값이 2가 된다. a는 우리가 4라는 거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미정계수 정하는 거 좀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처음부터 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bx 제곱 2차로 커지고 있고 a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빼기 1의 값은 2다.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일단 최고 차항의 계수가 여기는 bx 제곱 2차인데 여기 ax 세제곱이 있는데요. 여기 a가 남아있으면 분자가 더 빨리 커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죠. 2라는 값으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a는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자, 그러고 나면은 최고차항의 계수의 b가 b분의 2가 되니까 요 값이 2가 된다. 아, b는 1이구나. 또 알아낼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빼기 cx 더하기 2는 d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죠.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걸 먼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0으로 간다는 얘기는 x-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자의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제곱 빼기 cx 더하기 2라는 요 극한값이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4 빼기 2c 더하기 2는 제로해서 c가 3이다. 라는 거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요 극한값은 리미트 이제 x가 2로 갈 때 0으로 가는 애들은 처리가 되겠죠. x-2 여기가 x-2 여기가 3이었으니까요. c가 그러면 x-1만 남고 극한값은 그럼 1 이게 되겠네요. 그럼 요 값이 d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5다. 간단하게 잡아낼 수 있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미분계수의 정의 f'a는 리미트 h 델타 x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다. h의 의미는 델타 x 증가량이다. x 정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아셔야 될 부분이 여기 계수, 여기 세모 잡으면 여기도 세모 계수 맞추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3 플러스 2h 빼기 1 빼기 1은 f3이 지금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을 f3으로 바꿔야지 미분계수 모양을 쓸 수 있겠다. 그죠? 그 다음 계수 맞추는 거 2h로 커지니까 곱하기 2까지 해서 모양을 맞춰주면 2배의 f'3이 되겠다. 그러면 2 곱하기 2 해서 4.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것도 문제가 아주 쉽죠.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4번. 두 함수 fx와 gx에 대해서 옳은 것만. 가나다 문제를 다룰 때는요. 가나다 이런 합답형 문제를 다룰 때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즉 극한과 관련돼서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어떤 명제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기역과 같은 경우는 증명이 가능해요. 증명이 가능하고 그 외에 뭐
나와 다 같은 경우는 증명이 되게 좀,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명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어떤 반례를 듦으로 인해서 저 명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건 극한값이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층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반례를 들 수 있느냐를 문제로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반례 드는 연습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문제집들에 보면 뭐 많이 있기 때문에 반례 드는 연습 조금 이해도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이 더한 것의 극한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죠. fx 더하기 gx가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fx도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요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라고 두면 우리가 hx라고 하나 더 볼게요. fx 더하기 gx라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게 지금 gx의 극한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gx는 내가 hx에서 fx를 뺀 걸로 표현할 수가 있고, 리미트 그러면 x를 a로 보낼 때 gx의 극한이라는 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에서 fx를 뺀 걸로 표시할 수 있고, hx의 극한은 알파라고 했고 fx의 극한은 베타라고 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4층 연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수렴하는 거, 존재하는 것들끼리는 4층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와 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반례들이 존재를 좀 해요. 그래서 이 반례 드는 연습들은 조금 연습을 좀 해야 된다. 뭐 수열도 마찬가지긴 한데 반례 드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다음, 요것도 리미트 지금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gx의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그럴 때 fx의 극한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것도 존재한다. 아니죠. 존재하면 곱한 게 존재할 때 이것도 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fx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두 개가 곱해진 것만으로는 우리가 이게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반례를 뭐 어떤 걸 드는 게 좋을까요? 수열도 괜찮은데, 대충, fx는 일단은 존재하지 않는 거, 불연속으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도로, 이런 정도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고요. 여기를 a 정도 잡고요. 그러면 gx는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하면, gx는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상수함수로 그냥 0을 잡아버릴게요. gx는 상수함수로 내가 0을 잡았다. 이런 상수함수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개의 곱은 언제나 항상 얼마 나오게 될 거다? 0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전체 곱한 것의 극한값은 항상 0으로 존재하지만 fx가 a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고 우리가 반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디귿 또 한번 봅시다. 이번에 또 마찬가지죠. 디귿도 지금 니은에서 든 예를 보면 디귿도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얘가 다 해결이 되는데, 곱한 것의 극한값이 0이다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느냐, 여기를 마찬가지죠. 여기 좀 전에 예를 든 걸 보면 이 극한값 전체 fx 곱하기 gx는 요런 0이라는 상수함수를 가지고 있는데, 상수함수가 됐는데 그럴 때 fx는 당연히 또 존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다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는 상황은 아니다. 존재한다? 아니죠. 존재 안 한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가나다 합답형 문제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특정한 형태,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끼리 4층 연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베타, 베타분의 알파. 물론 이제 베타는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것들끼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를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어떤 이런 정도 특정한 형태의 이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좀 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발례를 들게 되니까 발례 드는 연습 조금 해 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5번. 네, 4번 답은 q. 네, 요거 하나, 네, 안 하고 왔네요. 5번에. 이번엔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접선은 우리가 항상 세 가지 경우를 나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접선은 곡선 위의 점에서 끄은 거. 곡선 위의 점에서 끄은 거. 그럼 여기서는 점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뭘 찾으셔야 되느냐?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거. 기울기가 m인 접선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울기 m인 접선에서는 이거는 지금 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m이 나오느냐, x값, 즉 접점의 좌표를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접점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면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느냐는 여기는 x가 몇 개 존재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게 문제가 또 바뀌어요. 요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지금 문제 같은 경우인데,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점입니다.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문제는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어떻게 할 거냐면, 곡선 위의 임의의 점에서 접선을 요렇게 만들어요. 요렇게 두고, 그래서 외부의 점, 요 점을 우리가 내가 A, B라고 둔다고 치면, 요 점을 지나는 접선은 어떤 거냐? 요 점을 지나는 어떤 점, 곡선 위의 점 알파, F 알파에서의 접선이 요 점을 지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B-F 알파가 F 프라임의 알파, A-알파로. 그래서 요 알파가 뭐냐? 즉 접점의 좌표를 구하겠다. 어느 점에서의 접선이 요 점 A, B를 지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 값이 3이 나오기 때문에 곡선 위의 점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했는데, 외부의 점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알파, 알파 제곱 더하기 2라는 점에서 접선이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알파가 얼마냐, 어느 점에서의 접선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느냐, 이렇게 한번 문제를 바꿔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접선을 찾아보면 y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2는 f 프라임의 알파가 얼마입니까? 2알파죠. 2알파에 x 마이너스 알파인데, 요게 이제 곡선 위의 점 알파, f 알파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고, 그래서 어느 점에서의 접선이 요 점을 지나느냐 대입하자는 얘기예요. 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자, 정리를 좀 하면 여기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고요. 네, 정리를 그냥 하셔야겠네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3은 제로.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과 1이더라. 이런 얘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기 때문에 f 프라임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f 프라임의 1은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뭐 안 봐도 알겠지만 f 프라임 x가 2x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기울기의 합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4다. 이런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네, 접선에 다루는 요령, 요거를 조금 정리를 좀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곡선 위의 점에서, 그 다음에 기울기 m인 거, 외부의 점에서 끄은 거, 요거 세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6번은 다항함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에서 다룰 때 다항함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좀 머릿속에 조금 먼저 떠올리시는 게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돼요. 지금 같은 상황은 뭐 상관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뭐 다항함수란 말을 주고 뭐 극한이든 미분이든 적분이든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몇 차식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정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차수에 대한 얘기, 지금 문제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좀 먼저 좀 해둘 필요가 있다 하고 좀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곱곱의 미분법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니까 hx가 fx 곱하기 gx니까요.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도함수 h 프라임 x는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찾는 게 H'의 2니까 F'의 2, G의 2 더하기 F의 2, G'의 2 요렇게 값을 4개를 구해내야 되겠다. 극한을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죠. 리미트 x가 2로 가고 있습니다. x-2에 fx 빼기 3이 1이다. 자,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된다. x가 2로 갈 때 fx 빼기 3이 0이어야 되니까 연속이니까 f3은 3이다. 자, 그러놓고 이제 다시 극한을 보면 x-2분의 fx-f3. 아, 요게 미분 계수의 정의하고 같죠? 네, f'의 3이다. 그래서 그 값이 1이다. 그래서 2개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극한도 x가 지금 2로 갈 때 x-2분의 gx 빼기 1은 3이다 했을 때 g의 1의 값은 1일 거다. g'의 1은 얼마다? 아니다. 1이 아니죠. 2죠.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G의 2는 1이다. G'의 2는 3이다. 이렇게 해서 4개를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각각 대입해 보면 F'의 여기 왜 또 3이 나와 있냐? 여기 왜 또 3이야? 이거 언제 또 3으로 바뀐겨? 2입니다. 미안해요. 2입니다. 자, F'의 2는 3, G의 2는 1, 다음에 F2는 아니죠. 이거 왜 이래? 큰일 나네. F'의 2는 1, 그 다음에 G의 2도 1, F2는 3, G'의 2도 3 해서 얼마다? 네, 1 더하기 9 해서 10이 답이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요. 계산 주의하세요. 나처럼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합시다. 조금 가우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가우스 다루는 요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가우스 값이 네, 여기가 n, 여기가 n 더하기 1, 이쪽을 네, n-1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극한을 볼 때 가우스를 보는데 리미트 x가 n보다 어떤 특정한 n이라는 값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라고 치면 이때 가우스 x의 값은 항상 얼마냐?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는 n이에요. 근데 리미트 이게 x가 n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게 되면 가우스는 이쪽에서 다가가지만 n보다 작은 쪽에서 n을 향해 가지만 가우스를 취하면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왼쪽으로. 그래서 값이 n-1이 나온다.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가우스가 좀 다르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가우스 문제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fx가 x-1의 가우스 x인데 x-1은 어쨌든 뭐 다항함수니까요. 가우스 x 정수값만 어떻게 되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1보다 큰 쪽에서 다가간다. 그러면 x-1의 가우스 x인데 x-1은 그냥 다항함수니까 그냥 -2 쪽으로 갈 건데 요 가우스 x의 값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 -1 0이죠. -1보다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가우스를 취하면 다시 -1로 가죠. 그래서 2가 나온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오른쪽에서 다가가면 왼쪽에 있는 -1로 간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으로 갈 때 x-1의 가우스 x 이것도 지금 큰 쪽만 주니까 찾기가 좀 수월해요. 여기가 2, 여기가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2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2를 향해 다가가면 가우스 취하면 왼쪽에 있는 거 2가 나온다. 그죠? 그 다음에 2 빼기 1 연속이니까 그대로 가시고 그러면 여기 2 나옵니다. 따라서 극한값의 합은 2 플러스 2에서 4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요거는 가우스 다루는 요령 조금 요 부분 조금 잘 이해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주 모를 거고 잘 나올 거예요. 다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데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번 9번, 10번이 조금 어렵습니다. 9번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8번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이게 그림이 fx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조금 까다롭습니다. 네.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y는 fx가 x-1에 가우스 x 이렇게 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다룬 요령은 항상 어떠냐면 가우스 x가 정수이기 때문에 여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 값의 범위를 좀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우스 x 값이 0이 나오려면 x 값이 0하고 1 사이 있는 경우고 그때 fx의 값은 x-1 곱하기 0 해서 0이 되어버리죠. 상수함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가우스 x 값이 1이다. 네, 정수인 경우 그러면 1에서부터 x 값이 2가 나오게 되고요. 그때 fx는 x-1에다가 1이 붙으니까 x-1 이런 정도가 나타날 거다. 세 번째는 가우스 x가 2인 경우 그러면 x 값이 2에서부터 3까지 이건 빼고요. 3에서까지 이때 fx는 x-1에다가 얼마? 2가 붙은 거니까 2x-2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번째, 가우스 x가 3인 경우를 한번 보면 x 값이 3에서 4까지입니다. 그럴 때 fx는 x-1에다가 3, 가우스 값이 3이니까 3x-3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나누어서 찬찬히 우리가 좀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그려보면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릴게요. 자, 이쁘죠? 삐뚤네요. 다시 그릴게요. 삐뚤네요. 이게 왜 안 지워질까요? 그냥 할게요. 안 지워지네요. 다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Y축을 그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게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만 할게요. 자, 0에서 1까지는 fx가 0이라는 상수함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다음 1, 2, 3, 4, 5. 네.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1인 경우, 즉 1에서 2 사이에서는 x-1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 1 넣으면 0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2일 때는 1을 향해 가니까 여기 이렇게 빵꾸가 나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여기 값은 1이 될 거고요. 다음에 2일 때는 2x-2니까 2일 때는 함수값이 2에서 출발을 해서 3을 향해 가면 여기서 2x-2가 3을 향해 가게 되면 4에 가까워진다. 그죠? 네, 4에 가까워진다. 3일 때는 2, 3, 4에 가까워진다. 요런 정도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3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 9 빼기 3이니까 6이 되네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6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6, 여기가 4, 여기가 2. 이런 정도가 되는데, 이제 그래프는 대충 이런 정도로 그려진다는 걸 잡았고,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인데, 뭐가 시작이냐 하면, 문제를 봅시다. y equal k라고 하는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g의 k다. 그러면 g의 k 값은 어떤 값에서 지금 불연속이 나오고 있다. 개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네, 그러면 k 값을 내가 만약에 0보다 큰 양의 실수라고 있기 때문에 k가 0보다 큰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끄면 교점의 개수가 지금 1이죠. 네. 그래서 k 값이 이때는 g의 k 값은 얼마다? 1이다. 언제? k가 0하고 1 사이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k 값이 1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y equal 1. 즉 g의 1이 되겠죠. g의 1은 얼마가 된다? 2에서 빵꾸가 나 있기 때문에 0이 돼버려요. 그럼 개수가 변하죠. 그러니까 1에서 일단 뭐가 나온다? 불연속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계속 올라가면 처음으로 다시 여기 2가 되는 경우에도 얼마가 되느냐? g의
2는 1이 돼요. 즉 그러면 K 값이 1과 2 사이에서는 GK 값은 얼마가 되느냐? 0이죠. 맞습니까? 네. 다음에 G의 2도 1이고요. 그 다음 계속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 상황에서도 지금 G의 K는 또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알고 있다. G의 K 값은 1이다. 즉 K가 2에서 2부터 K 값이 4까지는 G의 K는 1이다. 그러다가 다시 4가 돼버리면 얼마가 나오느냐? G의 4는 얼마다? 0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개수가 또 변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올라가 버리면 이 상황에서는 G의 K 값은 얼마다? 0이겠죠. 네. 언제? K가 4에서부터 K 값이 6까지는 또 G의 K는 0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6일 때 한번 쭉 보시면 6일 때는 즉 G의 6은 얼마다? 다시 1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계단식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요게 K 값이고 여기 G의 K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자, K가 0일 때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0 빼고 0하고 1 사이 여기가 1, 0하고 1 사이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얼마냐? 1개죠? 네, 여기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1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프 이해하셔야 돼요. 교점의 개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G의 1은 얼마냐? 제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칠해질 거고요.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1하고 2 사이에서는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얼마? 또 0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네, 이렇게 할게요. 빵꾸, 이렇게 빵꾸, 칠해지고 빵꾸, 네, 여기가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4, 여기 6 이런 정도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G의 2는 얼마가 됐느냐? 다시 1이었죠. G의 2는 1이었으니까 여기 칠해질 것 같고요. 다음 2부터 4까지는 얼마나? 1이다. 이렇게 빵꾸 나고요. 4일 때는 다시 개수가 0개가 되고요. 4부터 6까지도 다시 0개가 되고요. 6일 때는 다시 1이 되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넘어갈 거기 때문에 계속 개수는 1개가 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시면 우리가 찾는 어떤 불연속점 K가 되는 K가 X, 네, 가로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쪽, 즉 A가 가능한 경우는 1, 2, 4, 6 이런 정도가 되겠다 해서 총합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조금 어렵습니다. 요 교점의 개수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이 되게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요거 0하고 1 사이일 때, 1일 때, 그 다음에 1하고 2 사이, 그 다음 2일 때,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다음 요렇게 또 4일 때, 4에서 6까지, 그 다음에 6일 때, 7 이상, 7보다 큰 거는 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올라가 보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거 조금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조금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고요. 가우스에다가 요 계단식으로 나오는 어떤 요런 함수들을 조금 앞으로 자주 볼 겁니다.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많은 연습을 조금 해 두셔야 된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요. 네, 요거 연습 잘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아니죠. 다음 제일 어려운 문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일 어려운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수 A가 작고 fx는 x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조로원 어떤 모양을 만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옳은 거 골라라. 어렵습니다. 따지는 문제라서 일단 상황을 좀 놓고 보면 그림을 간단하게 좀 보자면 x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요런 정도로 올라가는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 A, 여기 B 이런 정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fx는 x제곱 더하기 1.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은 얘죠. 얘. 이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b-a분의 fb-fa. 요거는 알아보기 쉽죠. 요거는 a, fa 하고 b, fb를
있는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즉 직선의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이다. 이런 얘기죠. 네, 두 점을 잇는 그냥 여기 A, A, 여기 B, FB 이렇게 올라간다고 쳤을 때 요 기울기를 여기가 A, FA 여기를 B, FB라고 뒀을 때 요 평균 변화율을 가리키는 게 왼쪽 좌변이고요. 우변은 어떤 거냐 보시면 A분의 FA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빼기 제로 이래버리면 이것도 평균 변화율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A, FA 하고 0, 즉 원점하고 있는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좀 필요합니다. 평균 변화율 두 개의 값이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게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냐?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점들 사이에. 그 얘기는 간단하죠? 네, 그 얘기는 간단한 겁니다. 뭐냐? 원점에서 이렇게 일직선상에 뭐가 있다? A하고 B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 점, 네. 요 점이 A, FA, 그다음에 요 점이 B, FB다. 그래서 0, 0 원점과 요 A, FA, B, FB가 일직선상에 있다. 이런 상황을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나 다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요거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평균 변화율 두 개로 좀 보이셔야 돼요. 자, 기억을 한번 보시면 F'의 A하고 B분의 FB 똑같이 나왔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기울기. 자, 한번 봅시다. F'A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B분의 FB는 뭐 똑같죠? 그냥 이 파란색 기울기하고 같은 거고요. F'의 B는 요런 정도가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딱 봐도 기울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거 보입니다. 양수니까요. 네, 보이셔야 되고요. 다음에 B분의 FB는 파란색 기울기하고 같은 겁니다. 파란색과 같은 거예요. 네, 니은에 A가 1하고 B 사이에 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셔야 되냐면 이게 두 점에서 요게 지금 A하고 B가 두 점으로 이렇게 지금 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만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점에서 여기 끈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 즉 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요 점이 좌표가 어떻게 되겠느냐, 요걸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기울기보다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두 점이 A하고 B가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요 점의 기울기가, 요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를 찾으면 되는데, 요거는 요렇게 생각을 합시다. 곡선 밖에 원점에서 저 접선의 끈, 접선이 얼마냐, 접점이 얼마냐, 요걸 찾는 거니까, 아까 좀 전에 접선에서 봤던 거, 외부의 끈 접선 생각해 볼게요. y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요게 2알파에 x-알파인데 x 값이 지금 x하고 y가 0인 경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고 따라서 알파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1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의 1은 얼마냐? 2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니은 같으면은 중간에 여기 1이 들어와 있다. 그래야 A하고 B가 그 사이에서 올라가니까, 네, 요 기울기, 빨간색 기울기가 올라가줘야지 A하고 B가 생기는 거니까, 네, 요것도 맞는 거다. 요거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빨간색 기울기가 파란색 쪽으로 올라가줘야, 즉, 더 커져야지, 지금 요 조건을 만족을 한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두 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보다 왼쪽에 A가 있어야 되고 1보다 큰 쪽에 B가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자, fx-f'A의 x는 제로가 실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자, 요거는 이런 식으로 fx와 f'A 곱하기 x라고 해서 두 그래프의 교점에 대한 걸로 문제를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할게요. 교점은 어차피 근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이 교점이 존재하면 근이 있는 거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 fx는 주어져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고, 우측에 있는 이 f'의 x, 요거부터 한번, f'의 a의 x, 요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f'A, 요 직선은 f'의 A 곱하기 x라고 하는 요거는 뭐냐면, 직선이죠. 직선.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 원점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럼 f'의 A를 기울기로, 접선의 기울기로 가져가는 어떤 원점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얘기인데, f'의 A 값이, f'의 A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2A가 되고요. 근데 A는 0하고 1 사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0에서 2A는 2보다 작고, 즉, f'의 A, 요 기울기가 반드시 2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x제곱 더하기 1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을 끄면, 요 기울기는 항상 2보다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울기가 2보다 작다. 근데 원점에서 끈 접선이 아까 이 접하는 경우 때 기울기가 얼마였느냐 하면 요때가 1이었고 요때가 1이었고요. 요때 기울기가 2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f'AX라고 하는 값이 기울기가 2보다 작기 때문에 이 그래프 두 개는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근이 없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것도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 문제가 조금 생각할 게 많은데, 일단은 처음에 주어진 거, 요게 무슨 의미다? 평균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 어떤 점 두 개냐, 각각을 의미하는 거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점하고 A, FA, B, FB가 일직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가나다 요거 찾는데 조금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 여기도 모든 책에 뭐 여러 가지 문제집이 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울기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기울기도 이제 평균 변화율이냐 아니면 이제 순간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거 부분들을 잘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다음 마지막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여기 밑줄 칠게요. 연속이다. 모든 실수 연속. 요거 좀 기억을 합시다. 네. 그러면 가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3이 fx하고 같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x에 0을 넣어보면, x에 0를 넣어보면 f의 3이랑 f0랑 같다. x에 1을 넣어버리면 f4하고 f1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쭉 간다고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3이라는 간격마다 계속 같은 값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얼마다 3이다 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다. 상가함수에서 우리가 본 적 있죠. 주기함수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나를 한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한 주기를 다 준 거죠. 네, 한 주기를 다 준 거다. 이런 얘기네요. 네, 1차 함수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2차 함수로 주어져 있다.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2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1까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연속. 여기에서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경계가 되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어야 될 거고, 또 하나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제 양 끝에 경계,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에서도 지금 이게 같이 만나줘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림을 잠깐 보자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1에서는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는 1이 되겠죠. 맞나요? 네, 뭐 요런 정도의 그림이 되는 거니까 요렇게 1이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나머지 이 직선 부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요쪽 부분에서부터 요렇게 떨어져서 여기에서 요렇게 두 개가 만나져야지 되지 않겠느냐,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요런 모양들로 내려오고 다시 요렇게 올라가고 내려오고 다시 요렇게 올라가는 요런 모양들이 반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경계를 따져야 될 부분이 두 개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따져야 될 게 마이너스 1에서 일단 연속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뭐하고 같아야 되느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 빼기 2하고 같아져야 된다. 즉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1이다라는 식 하나 얻어내시면 되고요. 똑같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하고 지금 1일 때 두 개가 함수값이 같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1일 때는 3 더하기 2, 즉 마이너스 2a 더하기 b 값이 5가 되니까요. 여기서 바로바로 변변 빼버리면 a는 얼마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4가 나오나요? 네,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면 b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찾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제 문제는 f의 2분의 15인데 2분의 15라는 값이 3마다 계속 같은 간격, 즉 주기함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3만큼 줄어들 때마다 같은 값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15가 3만큼 줄어들면 2분의 9고요. 또 3만큼 줄어들면 2분의 3이 될 거고, 요게 다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즉 f의 2분의 15라는 값은 f의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과 같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문제에서 지금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값을 줘야지 구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뭐 밑에 여기 이쪽에다가 들어갈 값을 구하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f-2분의 3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b, 네,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6 빼기 3인가요? 네, 3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여기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경계되는 요점 하나 필요하고요. 근데 여기하고 함수값이 같아야지 이쪽에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부분, 이쪽에서 오는 부분 두 개가 같아야 된다. 요것도 좀 같이 좀 따져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주기함수 표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연속에 대한 정의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